이 14명의 정치인과 관련하여 체포해 달라고 하거나 체포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바 있습니까? 연락한 바도 없습니다. 명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차 탄핵 소추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진입한 경우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정도만 되어 있는데요. 탄핵 소추안 12월 12일자 2차 탄핵 소추안에는 국회의원, 정치인, 그리고 언론인 등의 불법 체포를 시도하였다. 개헌부는 체포된 인사 등을 수감할 장소를 물색하였고 법무부는 교정본부 소속의 동부구치소에 체포된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려고 하였다. 홍장의 공작에 따라서 나라가 흔들렸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홍장훈 차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맞습니다. 정의는 개헌 당일 대통령실에 갔을 때 대통령이 정의인한테 이재명 등 이재명 한동훈 정치인 14명을 싹 잡아들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국정원의 수사권이 없는데 대통령이 국정원장이 정인에게 정치인 14명을 싹 잡아들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대통령이 수사권 없는 소방관에게 조직 폭력배들 싹 잡아들이라, 마약 사범들 싹 잡아들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수사권 유무를 혼동하여 이러한 지시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14명을 잡아들이려면 무슨 혐의가 있어야 잡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혐의도 없이 무조건 잡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네, 그날 밤 대통령이 정인에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무슨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국회가 법률로 가능토록 해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대공수사권을 준다고 하여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항을 대통령이 정인에게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대통령이 이러한 사항을 국정원 1차장이 홍장원에게 말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예, 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30분경에 국정원장 집무실에서 국정원 정거지 5인이 긴급회의를 하였는데 그때는 홍장원과 대통령, 홍장원 여인의 간의 통화 모두 끝난 상태였습니다. 만에 하나 대통령이 홍장원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 대통령이 홍장원에게 뭐 잡아들이라 했다 뭐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홍장원은 당연히 이 정거지 5인 긴급회의에서 이 중요한 사항을 말해야 하는 것이죠. 네, 원장한테 보고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국정원장의 정인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대통령이 파간 상태에서는 대통령이 홍장원에게 말할 사항이 아니라 국정원장이 정인에게 직접 말할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정인은 12월 3일 방첩사령관 여인영으로부터 이 14명의 정치인과 관련하여 체포해 달라고 하거나 체포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바 있습니까? 연락한 바도 없습니다. 명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차 탄핵 소추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진입한 경우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정도만 되어 있는데요. 탄핵 소추안 12월 12일자 2차 탄핵 소추안에는 국회의원, 정치인, 그리고 언론인 등의 불법 체포를 시도하였다. 피소추안은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 등 법조인, 방송인, 시민사회 인사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하였다. 개헌부는 체포된 인사 등을 수감할 장소를 물색하였고 법무부는 교정본부 소속의 동부구치소에 체포된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려고 하였다라고 하면서 바뀌었게 되었습니다. 결국 홍장원의 주장 또는 메모 내용 등에 따라 언론인, 전 대법원장, 전 대법관 등 법조인, 그리고 방송인, 시민사회 인사 등이 체포구금 대상으로 추가되었던 것으로 홍장원의 주장이 소추사유 일부분을 변경시켰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법적인 소용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홍장원의 공작에 따라서 나라가 흔들렸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홍장훈 차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피청구인 측에 부여한 추가 시간은 청구인 측에게도 똑같이 부여하겠습니다. 제 반드시 문하십시오. 14명인지 16명인지는 뭐 진술이 좀 다릅니다만은 증인도 뭐 수사 결과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보셨을 테니까 이런 명단이
있고 그 진술자가 홍 차장뿐만이 아니라 여인영, 김대우, 조지호 뭐 이런 사람들이 동일하게 진술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저 보도를 통해서 아시죠?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네. 그 피청구인 대리인 질문에 아까 대통령이 국정원장인 증인을 패싱하고 1차장하고 통화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 이런 취지로 물으셨는데 일단 통화한 것 자체는 팩트입니다.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했고 처음에 홍 차장이 못 받아서 20분 뒤에 콜백을 했고 대기하라고 해서 그로부터 계엄 선포되고 나서 다시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습니다. 그 계엄 선포 후에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은 시점이 언제냐면요. 밤 10시 53분 뭐 이 무렵입니다. 증인 대통령실에서 국정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중에 대통령한테 전화 받으셨죠. 예, 그 시간이 10시 55분이에요. 네, 11시 조금 55분에서 57분 그렇게 특정을 11시 하셨더라고요. 조금 전이라고 이제 기억하고 네, 네. 있습니다. 이게 시점이 대통령이 홍 차장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한 53분 2분 뒤에요. 그 직후예요. 그 대통령이 증인한테 전화하면서 내가 좀 전에 1차장하고 통화했다 이 얘기 안 합니까? 네, 그때는 말씀 못 들었습니다. 증인 포고령 내용은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그 언론 보도를 보고 봤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언제쯤일까요, 이게? 정무직 회의할 때는 포고령 내용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그 홍 차장한테 정무직 회의 마치고 따로 들어와서 얘기할 때 방첩사 도우라는 지시 받았다. 그까지는 얘기 들었고 그 뒤에 뭐 다른 맥락으로 증인이 이야기로는 그냥 시중에 떠도는 얘기 하듯이 이재명은 한동훈 잡으러 다닐 것 같다 이런 얘기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대통령 지시라고 연결 못 시켰던 이유가 혹시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도 한 이유 중에 하나인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홍장원 차장이 본인이 지금 하는 대로 그대로 저한테 얘기를 했으면 누구라도 오해를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치인을 체포하러 다닌다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왜 생각을 못 하셨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이렇게 쉽게 있겠습니까? 이날 계엄이 있다는 건 처음 들었을 때 바로 믿기던가요? 계엄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증인 그 홍장원 사직서 받는 거 관련해서 12월 5일 날 경찰 조사에는 2시경에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건의를 했다 그러셨어요. 네, 오늘은 아까 점심 무렵이라 그러셨는데.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 부분이 그렇게 뭐 점심 때 2시 그거는 틀릴 수 있는데 피청구인은 지난 2월 4일 심판정에서 그 전날 12월 4일 저녁에 증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얘기하셨어요. 이 시점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거는 제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대통령보다 훨씬 적으니까 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피청구인이 그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하셨어요. 저녁에 집에 있는데 조금 늦은 시간에 국정원장이 전화를 해서 1차장한테 전화 받으신 거 있느냐 뭐 물어보고 그래서 본인이 다시 전화 내역 확인해보고 뭐 들어온 게 있더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한참 얘기가 이어져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서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12월 4일 날 대통령님하고 통화한 적은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네, 알겠습니다. 홍장원 차장 교체 건의는 그때 하지 않았고 12월 5일 날 한 게 맞습니다. 네, 40이랑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받은 게 12월 5일 오후에 받게 됩니다.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고 사표를 받습니다. 예, 40이랑 62호증 제시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계엄 다음 날이죠. 12월 4일 한시경 비상시국 대회 뭐 이런 게 뭐 있었나 본데 여기서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한 뒤에 북한을 자극하고 휴전을 교란시켜서 결국 무력 충돌로 이끌어갈 위험이 상당히 높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보도 그 당시에 알고 계셨습니까?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홍장원 차장이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 한번 해보라고 건의한 맥락이 이런 맥락 아니었어요?
야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국정원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전화 한번 하시라. 이런 맥락 아니었어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아까 7년 전에 뭐 박근혜 탄핵 때 기사를 들고 왔다 그랬습니까? 예, 그 2000 그러니까 16년 내지는 2017년의 기사였습니다. 예, 그게 뭐 내용이 탄핵 내용이 이제 정국에서 여야 소통이 탄핵 필요하다 이런 국면에서 이제 취지였다고요? 안보가 중요하고 안보가 중요하고 예, 뭐 그런 취지의 기사였던 거로 기억합니다. 증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통화 내역 뭐 핸드폰 다 제공하셨죠? 비아폰 말고 개인 휴대폰 뭐 그렇진 않습니다. 제공 안 하셨던가요? 네. 아 제공은 안 하시고 필요한 설명은 했지만 예, 제가 설명도 전화를 하고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에서도 통화 내역 조회를 따로 해봤나 봐요. 그 네. 조회 결과는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봤습니다. 조사 받을 때 제시 안 하던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보면 계엄 전후로 증인이 국회의원하고 여러 통의 전화를 하신 게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뭐 성일종 의원, 신성범 의원. 신성범 의원은 아마 12월 6일 전에 제가 했던가요? 네, 뭐 정확히 기억이 잘안 통화하신 납니다. 내역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4일에도 통화를 하시고. 4일 날요. 네. 네, 뭐 기록이 맞을 겁니다. 네. 아까 홍 차장이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 한번 해보시라 한 것 그 자체로 무슨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건데 증인이 여당 의원들하고 통화하는 거는 괜찮고 야당 대표한테 통화하는 거는 바로 정치적 위반이 됩니까? 국정원장이 그 당시 상황에서 야당 대표하고 평소에 연락하던 사람도 아닌데 전화를 한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 당시에 보지는 못하시겠지만 홍 차장이 12월 5일 아침에 김태효 안보 1차장한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나중에라도 보셨죠?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도 한번 보시면 홍 차장이 이런 메시지 왜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로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다행히 국힘 탄핵 반대 당론이 나왔고 오늘 대국민 담화를 하신다니 천재일류의 기회입니다. 보이시죠? 네, 예. 국힘에서 탄핵 반대 당론 나온 거를 다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홍 차장은 이 시점에도 대통령이 탄핵 겪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기를 바랬던 걸로 보이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한 거고 본인이. 근데 이런 사람이 아까 저 피천고인 대리인 쪽에서 물으시는 것처럼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없는 얘기 만들어 가지고 이런 메모 허위로 만들어내고 이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통화가 됐으면 저한테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을 꼬아서 했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그것도 증인하고도 얘기가 다른 겁니다, 홍 차장. 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홍 차장이 지금 뭐 박선원 의원하고 연락을 했다는 것도 전혀 몰랐고 나중에 봤고 예, 그것도 제가 네, 여쭤볼 김태효 건데 시간이 차장한테 되면- 이렇게 연락하는 사이인 줄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 4일 날 신성범 의원하고 통화하신 거는 기억이 안 납니까, 내용이? 통화 뭐, 내역은 나와요. 우리 정보위원장이니까 아마 네. 이제 이렇게 비상계엄이 어떻게 되고 지금 상황이 어떠냐 물어보셨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전화 통화한 거하고 그 정보위의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국정원 차장하고 통화하는 거는 문제가 되고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정보위원회 간사가 그날 밤에 누구랑 통화를 한다면 제 상식에는 기조실장하고 통화하는 게 맞습니다. 기조실장이 국회 담당이고 가장 자주 서로 만납니다. 네. 1차장한테 전화하는 거는 그 증인도 할 말씀하셨듯이 수는 있지만 조금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네, 뭐 제 생각입니다. 이날 정보위에서 이런 설명 시간이 마련된 것은 신성범 의원이 조선일보 기사 보고 홍장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먼저 국회로 오라고 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건 알고 계시죠? 제가 신성범 위원장 전화했을 때 신 위원장은 저한테 홍장원 차장이 온다고 해서 오라고 했습니다라고 아 했습니다. 그래요? 예. 나중에 보니까 또 다른 얘기 나온 거 물론 나중에는 봤습니다. 전화는 먼저 하기는 한 걸로 나와요. 통화 내역을 보면 신성범 의원이
홍 차장한테. 네. 예.